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용병을 파견하다 보니까 굉장히 국제 정세가 급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김일성과 박정희 대통령은 꿈은 같았습니다. 김일성은 인민들한테 이 밥에 고깃국을 먹이는 게 소원이었고, 박정희 대통령 또한 쌀밥에 고깃국을 먹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 두 지도자는 그 소원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북한은 그러기 위해서 천리마 운동을 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천리마 운동도 별을 보고 출근해서 별을 보고 퇴근하자, 이 운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죽으라고 일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 또한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 뭐 이런 노래를 작곡을 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그거를 독려를 했었죠. 근데 체제가 문제였던 겁니다. 공산주의 체제는 아무리 누가 일해도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욕이 생기지 않는 그런 체제였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였기 때문에 일한 만큼 가져가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은, 대한민국은 더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겼고, 그리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자식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자, 이런 부모들이 깨어나기 시작해서 대한민국은 오늘날의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근데 북한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이 두 지도자도 결국은 핵을 가져야겠다, 이 생각도 같았습니다. 북한은 경제 성장이 안 되니까 무기로라도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로 해서 가져가려고 했었고,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핵을 가지려고 했던 게 지미 카터가 주한미군을 철수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면 우리도 핵을 가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끝끝내 핵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고, 북한은 그 핵을 가지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가난에 못 먹어서 굶주려서 죽어가는 아사자들이 수백만을 이뤘고, 대한민국은 대신 더 경제적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북한이 용병을 파견했다고 하니까 테러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끊임없이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을, 간첩들을 침입시켜서 결국 유경수 여사도 죽이게 했고, 울진 삼척 간첩 사건도 있었고, 청와대 뒷사는 인왕선에 김신조 등을 파견도 있었고, 굉장히 그런 크고 작은 많은 간첩단 사건도 있었지만, 오늘은 간첩단 사건보다는 크게 테러에 대한 한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1976년 미르나무 도끼 만행 사건입니다. 그게 판문점에서 있었잖아요. 판문점에서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물리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공동 경비구역인 JS에 있는 초소들이 굉장히 감시가 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켜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초소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위험에 노출돼 있어서 5초소에 근무하는 군인들이 지켜주고 바라봐 줘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게 미루나무였다고 하거든요. 미루나무가 가운데 더 버티고 있다 보니까 3초소가 잘 안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북한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저 미루나무를 베어야겠다고. 처음에는 대답이 없다가 반대를 했었는데, 그러면 가지치기만 하겠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럼 가지치기 하면은 대답도 없고 하니까 오케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오케이가 떨어져서 가지치기를 하는데, 오히려 북한군이 이 가지치기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방법도 존수해주고 굉장히 화기애애했다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나중에 갑자기 한 30명 정도가 몰려와서 중단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미군 대위가 볼 때, 아니 조금 전에까지는 하라고 하더니 이제 또 하지 말라고 하니까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무시를 해버렸대요. 그랬더니 30명 정도가 서로 수신호로 주고받고 하더니 갑자기 달려들어서 30명의 도끼를 휘둘러서 결국은 미군과 우리나라 군인들을 한 대여섯 명을 그 자리에서 무참하게 도끼로 찍어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입니다. 이렇게 북한은 굉장히 잔인하게 죽입니다. 두 번째 테러 사건은 버마 아웅산 국립묘지 폭발 사건입니다. 지금의 미얀마죠. 당시에 1983년에 전두환 대통령이 미얀마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아웅산이라는 묘소가 첫 번째 방문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웅산이 누구냐면 독립운동가고 버마에서 굉장히 추앙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하는데 그 나라를 방문하면 첫 번째로 방문하는 장소가 아웅산 국립묘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도 첫 번째 방문지로 아웅산 국립묘지를 잡았는데 당시에 강요들이 15명이 도착했었고 전두환 대통령은 좀 늦게 도착했는데 15명 중에 구석에 있는 2명 빼고 13명이 정말 안타깝게 사망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북한이 미리 설치해 놓은 폭발로 인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다행히 조금 늦게 도착해서 목숨을 겨우 건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북한은 그렇게 굉장히 무지막지한 정권입니다. 세 번째는 김포공항 폭발 사고인데요. 이게 1986년에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왜 기억을 못 하는가 했더니 생각해 보니까 이 사건이 아시안게임 일어나기 5일 전에 일어났는데 5일 후에는 아시안게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김일성이가 아시안게임을 못 하게 하려고, 못 치르게 하려고 김포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해서 폭발 사건을 일으킨 테러 사건입니다. 당시에는 이게 누가 시킨지도 모르고 누가 한지도 몰랐습니다. 단지 아시안게임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부랴부랴 무마를 시켰습니다. 근데 2년 후에 독일의 스피겔지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 그 김포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폭발을 시켰던 인물은 아부니달이라는 이슬람 테러리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엄청나게 싸웠잖아요. 그 하마스의 전신입니다. 그 지도자였는데 극단적인 굉장히 강력한 오사마 빈 라덴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강력한 이슬람 테러리스트 아브니달이었습니다. 그 아브니달이 그럼 왜 김포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냐? 김일성이하고 굉장히 절친이었습니다. 그래서 500만 달러를 받고 김포공항 폭발 테러 사건을 일으킨 인물이었는데요. 그 뒤로 김일성이는 이슬람 테러리스트들한테 계속 그렇게 훈련도 시켜주고 땅굴도 파괴하고 그거를 수출하고 돈을 받고 이런 일을 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과 북한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체이자 나라들입니다. 네 번째는 칼기 폭발 사고입니다. 이 칼기가 아부다비를 출발해서 방콕을 거쳐서 오려고 했잖아요. 이 사건도 김현희가 그러잖아요. 서울 올림픽을 못 치르게 하기 위해서 북한이 그렇게 자행한 거라고. 근데 좌파들은 김현희가 자신이 북한에서 지시를 받고 그렇게 했다고 아무리 말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좌파들과 북한의 같은 점인 것 같습니다. 뭐 하면 오리발을 내밉니다. 그게 북한입니다. 그게 좌파들입니다. 김현희 자신이 지시를 받고 그렇게 했다고 해도 절대 믿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문화 막시즘에서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게 한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용병을 러시아에 파견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세요. 왜 제가 그런 말 하냐면 좌파들과 민주당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박근혜를 향해서 이명박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했던 그 단체들
북한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그들은 북한과 같은 노선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겠죠. 북한이 하는 행동이 온당합니까? 17살 청년들을 사지에 몰아놓고 남의 나라에서 총알바지로 하고 있다는데 그게 지금 맞는 행동입니까? 많은 시민단체들, 한마디만 하면 다 알고 있는 참여 땡땡 이런 단체들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저는 이런 자들을 친북이나 정부 단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생각하게끔 하잖아요. 엊그제 국정원이 이제 북한이 용병을 보내서 총알바지로 죽어가고 있다고 하니 사태를 파악하고 그래야 되니까 국정원 직원들을 파견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인가 말하는 것 좀 보세요. 고문 기술자들을 파견한대요. 난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정말 저것들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이런 자들이 계속 정권을 잡고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자꾸 뒤흔들어야 됩니까? 정말 이런 자들을 국회에서 그만 보고 이런 자들이 대통령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주는 아침TV의 하경숙이었습니다.